안녕하세요. 저는 유일한 김현장 출신 성범죄 변호사, 현재는 성범죄만 하는 로펌 이승혜닷컴의 파트너 변호사인 박성욱입니다. 저의 군판사 그리고 김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오늘 성범죄 경찰 조사에 있어서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 많이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성범죄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 형사 사건들처럼 대응해야 되는 방법은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성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내가 어떤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그리고 만약에 그 고소장이 없는 사건이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기획 수사를 한 사건이라 하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고소장과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은 어떤 혐의로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조사에 대응해야 되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아무래도 중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에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피의자를 구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진행하려고 하십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훨씬 더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못했을 경우에는 혹시 어떤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경찰 조사에 응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본인의 휴대폰, 노트북, 하드웨어 등 모든 증거들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떤 증거가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에 대응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구속영장을 들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바로 구속이 되게 되고, 그러면 본인의 증거 수집뿐만 아니라 본인과 변호사 간의 소통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사에 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받았을 때는 일단은 고소장 정보 공개를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면 최대한 빠르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열람하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소장과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확인해서 어떤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지를 파악한 이후에는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즉 부인을 해서 끝까지 다툴지 아니면 빠르게 자백하고 선처를 받을지 그 입장을 첫 조사 전에 빠르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인하는 입장을 선택하셨다고 하면요, 내가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재구성을 할지,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재구성을 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를 빠르게 생각을 하셔서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입장에는 자백하는 입장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관계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거의 진실에 가까운 정도의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재구성을 해야 되고요. 이게 치밀하게 구성이 되려고 하면 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해줄 증거들, 물적 증거라든지 제3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고소된 사실과 전혀 반대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소된 사실을 자백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수사관님께 자백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수사관님을 통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이미 선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선정됐다고 하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께 연락드리고 합의를 진행을 하여야 하고요. 만약에 선정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수사관님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을 신청을 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난이도가 더 어렵다는 부인 사건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부인 사건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부인 사건은 증거 수집을 치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특수성은 대부분의 사건이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강간이 백주대야의 대로변에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밤에 어떤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CCTV라든지 제3의 목격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 두 분의 진술에 따라서만 증거가 수집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말을 믿느냐, 피의자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말을 믿으면 여러분이 유죄로 처벌을 받는 거고, 피의자의 말을 믿게 되면 무혐의로서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술은 대법원에서 정한 진술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게 돼요. 대법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할 때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요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어려운데 혹시 좀 쉽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합리성이라는 말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내 경험상 말이 되는 말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일관성이란 말은 앞전에 했던 말과 뒤에 하는 말이 일치하냐, 모순되지 않냐,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 상당성은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남성분과 여성분이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고 나왔는데 여성분이 그 다음날 남성분을 신고했습니다. 여성분이 신고를 할 때 자기가 술을 너무 많이 취했는데 남성분이 자기를 억지로 끌고 가서 강간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성분의 말에 따르면 분명히 남성분이 본인을 끌고 갔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여성분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분이었고 남자분은 훨씬 왜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연 이 왜소한 남자가 이렇게 덩치가 큰 여성분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죠. 이게 바로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부분은 여성분이 처음에 고소를 할 때는 끌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너무 취해서 이 남성분이 부축하고 들어갔다라고 진술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객관적 상당성은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CCTV 촬영 영상과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성분이 분명히 끌려 들어갔다고 했는데 CCTV 영상에 보면 여성분이 멀쩡하게 걸어서 남성보다 더 먼저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여성분의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객관적 상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 수집인데요. 성범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되는 대표적인 증거는 첫 번째, 피해자분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 두 번째, 범행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 세 번째, 피해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던 제3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와의 문자 메시지는 아무리 그 내용이 많다라 하더라도 전부 확인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사실관계가 추단이 되는지에 파악을 해야 되고요. CCTV 영상은 통상 2주일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목격한 제3자의 목격자 진술은 방문하거나 통화해서 녹음해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특히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그리고 제3자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경찰 조사 중에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처음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많이 긴장하시게 되고요. 긴장하다 보면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준비했던 거와 다르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경찰 조사에 가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는 각 점수별로 배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경찰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사관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마다는 각각의 배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점짜리 질문에 지나치게 100점, 200점의 점수를 받기 위한 답변을 하다 보면 나머지 80점 질문에 대해서는 그만큼 답변을 못 하시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님이 질문하는 질문은 경중을 구분해서 간단하고 간결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꼭 해야 하는 말은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이용 촬영, 즉 애인 관계에서 성관계를 동의하에 촬영한 사람인데 상대방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하는 말을 안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간접적으로라도 동의했다라는 상황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촬영 당시에 휴대폰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어느 정도의 각도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거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에 피해자의 자세는 어땠는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사관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수사관과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특히 앞서 1번 말을 많이 하시는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말을 수사관이 잘 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흥미에 없어 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해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격정적으로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수사관은 절대로 나와 대등한 입장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의 반응이 아무리 좋지 않고 본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흥분하면 안 되고 간결하게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이 말한 내용이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카메라 이용 촬영에서 간접적인 동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본인은 여러 가지 정황들 너무 가까이서 찍었고 바로 앞에서 붙어서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를 수 없다라고 자세히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님께서 그냥 형식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했다고 하면 이거는 그 간접적인 상황들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본 검사님, 판사님께서는 아, 이 사람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냥 주장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구체적인 정황들, 근거를 들어서 답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근거들이 하나하나 다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찰 조사 시에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중간중간 말을 끊어가며 페이스를 찾아가면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너무 말을 길게 하고 있진 않나 이렇게 본인을 되돌아보게 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제3자, 특히 수사관의 입장이라면 꼭 필요한 답변은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꼭 필요한 답변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답변을 해주세요. 세 번째, 만약에 수사관과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싸울 것 같은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수사관님께 정중하게 잠깐 쉬었다 해도 될까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자리를 한번 피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는
본인이 답변한 거를 간략하게라도 메모하면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고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됐을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기억해내면서 그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반드시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합리적인지, 일관되는지, 객관적 증거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진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최대한 고민하고 이를 빠르게 수집해서 그 증거에 담긴 내용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확보된 진술과 증거는 빠르게 수사관님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는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반드시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